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의 이전이 상속세랑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죠. 결국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 재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부동산은 10억 원이지만 세법상 가액은 9억 원일 수도 있고 11억 원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세법상 가액이 정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가 나와야 돼요. 한 10억쯤에 이런 것은 사실 신고서에 반영할 수가 없겠죠. 정확한 액수를 반영해야 돼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시가가 말 그대로 과세관청과 그 납세자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재산평가를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절세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재산 가치를 얼마로 가액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증여세나 결국은 상속세는 대부분 자녀가 받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증여자인 부모님이 수증자인 자녀한테 주는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고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내기 때문에 자녀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상 부동산의 시가 정의를 간단하게 좀 보면 재산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가 없을 때 뭐를 활용하냐면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써요. 보충적 평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준시가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시가가 가장 대표적인 보충적 평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충적 평가 방법을 가기 전에 시가로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시가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시가란 이 법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이 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매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 그래서 상속개시 같은 경우는 상속개시가 펼쳐지면 전후 6개월, 증여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3개월이에요. 하지만 이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가격이 있으면 그 가액을 말 그대로 시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평가 기준일은 언제냐? 상속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 그 다음에 증여일은 증여를 재산을 취득한 날. 언제겠어요? 증여 등기가 되는 날이겠죠. 그래서 등기일로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평가 기준일로 중심이 되는 평가 기준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평가는 그럼 왜 중요할까? 이것부터 보고 나머지 디테일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2022년인데 1월부터 10월까지의 부동산 가격 가슴이 쓰리긴 하지만 우하향을 하고 있죠. 그럼 예전에 이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게 15억 원일 수도 있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자녀가 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20억에 줄 때는 세부담이 더 클 텐데 15억일 때는 세부담이 더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따라서 증여를 하냐에 따라서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가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시가 조절의 대표적인 것은 유사매매를 쓰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써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별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라고 하면 유사매매나 매매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도 없을 거잖아요. 내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 보충적 평가 방법인 좀 더 낮은 개별주택 가격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게 시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미래세액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상속과 증여는 울타리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를 주는데 이 부모 세대는 이때 끝나요. 엔드 시점이긴 한데 엔드 시점인데 자녀에서는 이게 스타트죠.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20억에 받으면 미래 자녀가 양도를 할 때 이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왜냐면 상속 취득이나 그 증여 취득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증여세를 낮추고자 20억을 15억으로 받았을 때는 미래 양도를 30억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결국 10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지만 15억을 받으면은 15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죠. 결국은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하냐를 미래의 양도 시점까지 고려해서 컨설팅을 짜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미래의 세액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눈앞에 증여세만 줄이는 것도 좋을 수 하겠지만 미래 결국 자녀가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증여세가 더 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비율을 맞추는 게 결국은 절세로 이어지는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 산정 기준을 보게 되면 매매가액은 매매 계약일, 그다음에 감정가액은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나와야 돼요. 이 기준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이 가액을 짜는 거고 수용가액, 경매가액도 마찬가지로 보상가액이나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로 합니다. 그래서 시가평가는 1순위는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아주 명확하잖아요. 내 부동산을 팔고 나서 바로 증여를 했다. 사고 나서 증여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상가격이 아예 있기 때문에 그게 매매가액이 말 그대로 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가액을 설정을 하냐면 무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가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유사한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시가를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액이 2순위, 그 다음에 수용가액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랑 똑같은 84제곱미터가 20억에 팔렸다. 그러면 나 무조건 20억을 써야 되느냐? 20억을 써야죠. 감정가액이 없었을 경우에. 그럼 감정가액으로 내 부동산은 이거랑 다르다. 여기는 로얄층이다. 내 건 얼마다? 내 건 17억이다. 라고 하면은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감정가액이 유사매매보다 우선해요. 왜냐?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같은 아파트 단지지만 내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27억의 감정평가는 나의 물건이죠. 온전하게 나의 물건이니까 이게 더 우선순위로 갑니다. 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담보 등이 제공돼 있으면 이 시가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매매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에서 담보채권액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담보채권액이 더 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가격이 무조건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아주 낙차폭이 떨어졌을 때는 담보채권액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는 않으세요, 이 부분이. 그리고 재산평가는 이 말 그대로 세계 크기가 상속계 시량 증여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칙적인 그래서 평가기간이 자세하게 보면 상속과 증여는 전후 6개월, 상속은 그다음에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동안에 대부분 이래서 아파트가 증여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유사매매를 이 기간 내에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하더라도 그 아파트를 가격이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세부담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감정평가를 이 기간 내에 하시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이 기간 내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가액을 잡아서 절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점점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가액이 누가 봐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이 가액을 다시 한번 산정해 보겠다라는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같은 경우는 전 2년과 그다음에 6개월 내에 신고를 하고 나서 9개월 이내에 대부분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 기한까지에 이 기간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점점 평가 기간 자체를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점에 뭐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갔더라도 그 다음에 이 조사 나오기 전에 이쯤에 양도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양도가 매매가액이잖아요. 매매가액이 존재하면은 말 그대로 이게 더 시세에 부합하다라고 해서 시가로 끌고 와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납세자는 이걸 유념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뭐 심하게 훼손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다툼이 그래서 이 시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전 2년과 그 다음에 후 증여세 신고하고 나서 6개월 이내 결정 기한인데 이때까지도 마찬가지로 증여하고 나서 양도를 해버리면 이 가액이 보충적 평가 방법보다 크면은 다시 이게 시가로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것까지 좀 유념을 해서 어떻게 내가 증여를 받고 나서도 일종의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시가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는 알고 계시는 게 본인의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